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참 많이 올랐습니다. 11월 말로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많이 놀라지만 11월 말로 진짜 많이 놀란 사람들은 은퇴자들이에요. 은퇴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에요.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3배, 4배까지도 오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요. 수두룩하다고. 자,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환장할 노릇.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왜? 간단합니다. 소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소득 기준 이제는 연 1,000만 원만 벌면 무조건 건보료 부과한다. 임대소득 기준 임대소득 해서 조금이라도 벌면 부과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금융소득이라는 거,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저도 하고 싶은 거이긴 한데요. 돈이 없어서 저는 못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돈을 벌었던 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금융소득, 이자생활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한두 채 많이도 못 사요. 돈이 없어서. 평생 직장에서 일해봤자 얼마 벌겠어요. 집 한 채 사면 진짜 열심히 샀다고 그래요. 그런 자기들은 뭐 전세를 옮겨가면서 그걸 전세를 주면서 월세를 받는, 이게 임대소득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임대생활자예요. 결국은 이자생활자, 임대생활자 다 망했다. 이게 은퇴자들이다. 은퇴자들은 다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은퇴생활자, 쉽게 말하면 이자생활자나 임대생활자, 이분들은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그래도 한쪽에서 돈을 벌을 때는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한쪽에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두 분이 다 손가락 빨아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세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금이 적지가 않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마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노인들의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고함 소리가 빗발치는 거예요. 건보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직원이 아니 우리는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대로 저희들은 매길 뿐입니다. 이러면 담당자 나오고 해요. 담당자 나오시라고 해요. 이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올랐으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큰 소리를. 은퇴 후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다가 이게 이제 금융소득인데 그렇게 받다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건보료 폭탄이 맞으니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입자 중에 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18.9%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변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하나, 악재가 들어있다 생각해요. 악재. 뭐냐고요? 그럼 33.5%는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33.5%는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전국에 258만 가구가 올랐다는 거예요. 9%만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 그러니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 게다가 더 웃긴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참 이거 보면 속 터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산평가액이 높아지면 이거 또 건보료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이다. 집이 공시지가가.
그러면 소득이 없어도 내야 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서 세금 안 내려면 살지 마. 지방 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하고. 예. 9억 초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연소득 1,000만 원만 예. 벌으면 이것도 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서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지금 올해만 14.8%지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3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 냅니다. 엄청 냅니다. 저는 이런 게 솔직히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건보료가 4배 나온 사람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월 11만 7,800원을 내던 사람이 41만 8,600원을 내게 됐는데 이유가 수입이 월 200만 원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반포에 32평 그리고 2.5평짜리 상가가 하나 있다. 그런 이유로 이거 보면 돈 버는 게 그 상가 2.5평짜리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자기 명의에 있는 이거 전세 줘갖고 전세에서 월세 받는 돈 이게 다네요. 그래서 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건 41만 8,300원을 내는 겁니다. 8,200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41만 8,600원을 내는 거네요. 4배. 집 한 채 있고 조그맣게 상가 하나 있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내는 거예요. 2.5평이면 뭐 5평이면 조그마거든요. 제 지금 방송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가 한 2평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2평. 요거보다 좀 더 큰 가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낸다 그러면 살지 마라 이거예요. 예, 저는 참 그거를 보면 정부의 어떤 그 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상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33.5%라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이게 은퇴자들만 이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들도요. 세탁소나 오락실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 매달 340만 원만 번다. 이러면 여기에 건강보험료는 여지없이 날아들죠. 그것도 많이 날아들어요. 많이. 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밥집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국밥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된 거예요. 올해가. 저는 올해 국밥집을 접었어요. 그죠?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올해 기준이 아니에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는 가게를 접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벌이가 없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요. 벌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전년이 잘 됐으면 그 전년만큼 지금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충격 중에 하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여러분 세금 정세가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의 삶은 고달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세금만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이야기하니 마음이 더더욱 답답해질 뿐입니다. 은퇴자분들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 살은 거죠.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집을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한 채 더 마련해서 임대생활자가 되고 이자생활자가 된다는 것만 자체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은 거예요. 자영업자들 안 망하려고 누구 말만 따나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피똥 싸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건보료 폭탄.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